자, 오늘은 리스냐 렌트냐 할부냐로 고민하는 분들 위해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해지고 매출이 늘면 자연스럽게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어지죠. 그런데 막상 계약하려고 보면 선택지가 너무 많습니다. 리스사는 리스가 유리하다고 하고, 렌트사는 렌트가 무조건 좋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할부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고도 말합니다. 정보가 많을수록 더 헷갈리기만 합니다. 핵심부터 잡겠습니다. 사업자에게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세금을 줄이는 전략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부가가치세, 또 하나는 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부터 보겠습니다. 부가세는 기본적으로 매입세 공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정 조건이 맞으면 10%를 돌려받는 개념이죠. 예를 들어 1억 1천만 원짜리를 사면 1천만 원이 공제되는 구조라면 체감상 10% 할인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10%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차종에서 갈립니다. 여기서 기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타고 싶은 일반 승용차, 즉 업무용 승용차로 분류되는 차들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같은 차들은 승용차 규제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나 비용 효율을 중시하는 분들이 경차나 9인승을 많이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세법상 승용차 제재를 거의 받지 않는 범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는 안전한 선택지로 자주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9인승 차량을 렌트로 월 88만 원에 이용한다고 하면 그 안에 포함된 부가세 8만 원을 공제받는 구조가 되는 식이죠. 그러면 남들 기준으로는 88만 원을 내지만 나는 공급가액 기준으로 비용이 잡히는 느낌이 생깁니다. 물론 실제 처리 방식은 계약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큰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승용차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승용차를 나중에 중고로 팔면 매각 금액에 대해 부가세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로 1천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하고 끝내면 안 되고 부가세 신고와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 같은 실무 문제가 따라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가산세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매각이나 처분 계획이 있을 때는 미리 세무대리인과 상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비싼 차를 세법이 그대로 좋아하진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비용 처리 한도 개념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기준이 연간 800만 원 한도입니다. 쉽게 말해 구입이든 리스든 렌트든 그 비용 중 일정 범위까지만 우선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차를 타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가 무한대로 커지지는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구간은 비슷하게 제한되고 나머지는 이월되거나 나중에 반영되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한도 때문에 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차량을 오래 타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리되는 구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 당장 100% 다 되느냐만이 아니라 내 사업 운영 방식과 기간까지 포함해서 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게 운행 기록부입니다. 종이로 쓰나요? 엑셀로 하나요? 앱을 써야 하나요? 매일 적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요구하는 논리는 단순합니다. 차량 비용을 많이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만큼 이 차를 진짜 업무용으로 썼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 기록부 없이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커지는 구조라면 운행 기록부가 사실상 필수가 됩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을 넘는 비용이 업무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초과분이 대표자에게 급여나 상여처럼 처리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세 부담이 생기고 다른 연쇄 효과도 붙을 수 있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많이 처리하고 싶다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누가 대신 써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이야기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직원만 운전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형태죠. 쉽게 말해 가족 운전은 제한되는 방향입니다. 법인은 가입 의무가 강하게 적용되는 편이고 개인 사업자도 규정이 강화되면서 일정 조건에서는 가입을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차량 관련 비용 자체가 부인될 수 있어서 주유비나 수리비까지 한꺼번에 비용 처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보험 요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리스, 렌트, 할부 중 뭐가 세금으로 제일 유리하냐?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의 큰 틀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슷합니다. 결국 비용 처리는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형태만 바꾼다고 마법처럼 절세가 되진 않습니다. 리스가 무조건 유리하다,
렌트가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말들은 판매 관점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느냐? 기준은 세금이 아니라 운영 성향입니다. 현금이 충분하고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면 일시불이나 일반 구입도 가능합니다. 번호판이나 외형 요소가 신경 쓰이고 차량을 직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렌트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으로 현금 흐름을 관리하면서 비용 처리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다면 리스가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을 5년 주기로 자주 바꾸는 성향이라면 리스가 편하고 한번 사서 오래 타는 스타일이라면 구입이나 할부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는 신용도나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집 대출이나 큰 금융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결국 선택은 간단합니다. 세금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내 현금 흐름과 교체 주기, 운전자 범위, 보험 요건, 운행 기록 관리 가능성까지 합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스든 렌트든 할부든 세금 처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업무용 요건을 갖출 것, 그리고 보험과 운행 기록 같은 필수 조건을 놓치지 말 것, 여기에 차종 선택까지 더해지면 같은 돈을 써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 계약 전에는 반드시 전체 구조를 한번 점검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미리 상의하고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신차를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 렌트 리스는 캐피탈에서 대량 구매해두면서 할인받아온 재고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고들로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장기 렌트 견적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특판 할인 재고들은 차량 가격의 몇 %, 이런 식으로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할인도 높습니다. 보통은 200에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고가 많거나 프로모션이 나올 때는 이보다 할인율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재고가 다르기 때문에 문의 주시면 원하시는 모델로 최대한 찾아드리겠습니다.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는 대리점에서는 이런 할인을 못 받기 때문에 요즘은 렌트리스 특판 할인 재고로 많이들 출고하시는데요. 실제 견적서를 비교해보면 현금이나 할부로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한 렌트리스가 많으니 반드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차 견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 전문가가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